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문법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난 6월 13일에 있었던 지방공무원 9급 영어 시험 문제의 문법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문법 문제는요, 지금 공무원 시험의 문법 문제는 유형이 두 가지 유형입니다. 지금 5번에 나와 있는 유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93년도 이전의 학력고사에 나오던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여지니까 지금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그 오래전 유형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후에 소개될 7번 문제 같은 것이 요즘에 수능 유형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학력고사 유형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문법 문제니까 문법 성향이 있는 단어 위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이제 수능 유형의 문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문장을 다루기, 문장 다루기에다가 그 문법 성향이 있는 단어 다루기,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령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학력고사 유형은 그저 문법 성향이 있는 단어를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수능 유형은 문장 다루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문장 다루기라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한 문장씩 헤쳐나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전의 학력고사 유형의 문법 문제는 지금 1번 문장 중에서 문법 성향이 있는 단어를 한번 골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과연 이제 이것은 뭐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나는 이 단어가 관심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쨌든 이건 해설 강의니까 우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중에서 관심 있는 단어가 뭐 있을까? 그러면 멋지라는 단어가 우리가 관심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멋지라는 단어가 왜 관심이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영어에서 멋지라는 단어는 왜 관심이 되느냐 하고 말하면, 멋지라는 단어는 늘 man이라는 단어와 비교하게 돼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에 필요한 말씀만 드릴 거예요. 그러면 many와 much의 절대적 차이라는 게 뭐냐?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하고만 쓰이고, much라는 단어는 셀 수 없는 명사하고만 쓰이니까 단수 개념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관심 있는 단어가 much라는 단어에 대한 문법적인 특징, 셀 수 없는 명사의 단수어가만 쓰인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에서 수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때때로 수일치에 관한 문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일치라는 건 뭐냐? 수일치라는 건 주어에 쓰인 명사의 특징에 따라 우리가 동사를 어떻게 맞추어 쓸 것이냐, 이런 개념이거든요. 다시 한번, 주어에 쓰인 명사의 어떤 특징에 따라 어떤 동사를 선택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고, 이 수일치에 등장하는 단어는 우리가 is와 are, 그 다음에 is의 과거형 was와 were, 그 다음에 has와 have,
혹은 does와 do, 혹은 동사 원형에 s나 es를 붙일까 말까, 이런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은 쉽게 지금 맺어져 가잖아요. 다시 한번, 관심 있는 단어가 뭐다? much다. much라는 단어는 뭐에 관한 개념을 유발시킬 수 있다? 수다. 수에 관한 문제를 유발시키는 단어에 무엇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는 순간 우리에게 관심 있는 단어가 뭐가 될까요? 하고 물었더니 much라는 단어에 대해서 뭐가 관심일까요? 아가 관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다시피 지금 왼쪽에 있는 단어들은 단수의 경우에 쓰이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은 복수에 쓰이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much는 단수 개념인데 a는 복수 개념이니까 지금 much와 a라는 두 단어의 조합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처럼 학력고사 유형의 문법 문제라는 것은 철저하게 단어를 중심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해석을 하지 않는 이런 방식을 택해야 한다. 왜? 시간을 줄여야 하고 조금 더 정확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2번 문장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excited, 이 단어가 관심이다. 그렇다면 말씀드렸잖아요. 단어를 발견하고 그로 인한 문법 어떤 단원을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이걸 어디서 배웠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문법 단원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때때로 좀 크게 말하면 어디에서, 분사, 혹은 어디에서, 요런 단원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우리가 감정을 나타내거나 심리를 나타내는 표현을 배운다. 감정과 심리의 표현에 대해서 배운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배울까요? 주로 사람에 대한 감정과 심리 표현은 수동적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주로 사물에 대한 것은 능동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수동적이라는 말은 따라서 뭐냐? 비동사 플러스 PP 혹은 PP를 사용하거나, 능동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타동사가 목적어를 갖는 혹은 현재 분사를 사용하는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금 뭘 발견했을까요? excited가 무엇을 표현했을까요? 이것을 주어로 한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요? 수동적으로 표현이 됐다. 그런데 The Christmas Party는 사람일까요? 사물일까요? 사물이다. 그렇다면 사물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표현했는데 수동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2번도 역시 틀렸다라는 것을 excited라는 단어 하나만 갖고도 금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동그라미 3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유형의 문법 문제는 단어 위주의 문법 문제풀이를 해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3번에서는 관심 있는 단어가 혹시 뭐 있나요? 그랬더니 must라는 단어 조동사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 왠지 잘 모르겠다. 여기서는 뚜렷하게 문법 성향이 있는 걸 발견을 못하겠다. 단어 위주로 했더니 우리가 단어를 발견하라 그랬더니 단어의 발견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보류하거나 의미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거 의미로 접근하는 건 솔직한 얘기로 굉장히 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제 알고 해보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머스트가 관심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빈도가 높지 않은 스타트라는 단어예요. 그럼 스타트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고 오고 떠나고 도착하는 왕래 발착을 의미하는 동사는 이 말이죠. 동사는 현재 진행 시제가 이거죠. 현재 진행 시제가 가까운 미래를 의미할 수 있다. 지금 이런 건데 이것은 그렇게 빈도가 높지 않아서 일단 이렇게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어떤 단어가 발견이 되지 않으면 일단 한번 보류해보라. 자, 동그라미 3번에서 이제 좀 실패를 해서 동그라미 4번, 1번, 2번은 잘 됐는데 동그라미 3번에서 막혔지만 동그라미 4번을 보니까 우리 관심 있는 단어가 뭐 있나요? 바로 이런 게 있죠. used to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발견하고 단어, 그것에 대한 무엇을 생각해 볼까? 단원. used to는 그럼 어디서 배웠을까? 조동사. 그럼 모든 조동사 뒤에는 뭘 써야 할까? 동사 원형. 그럼 이렇게 쓴 것은 어땠을까? 틀렸다.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떠한 단어를 발견하고 단원을 생각해서 조동사의 특징이 뭘까? 이렇게 묻는 문제잖아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또 used to가 아니면 뭐 be used to가 있을 것이고 be used to에서 to가 전치사 to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부정사 to가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문법 문제를 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유형의 학력고사 유형의 문법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충고를 한마디 드리고요. 자, 이제는 7번 문제지요. 이 7번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세대라고 하시면 수능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수능 유형의 이런 문법 문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문장을 다뤄야 되겠다. 문장을 다루면서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을 문법적으로 정의 내리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문장을 다룰 때 이거죠. 중요한 점은 뭘까요? 문장을 다룰 때 가령 우리가 문장을 처음부터 다뤄야 하느냐 아니면 밑줄 친 부분의 왼쪽에 있는 가까이 있는 어느 단어를 이용할 것이냐. 이런 소위 말해서 문장을 처음부터 다룰지 무언가를 이용을 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밑줄 친 부분을 정의 내린단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문법적으로 어떤 단원에서 배운 걸까 하는 이런 정의를 내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우리가 학력고사 유형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하나씩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수능 유형은 밑줄 친 부분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문장을 다뤄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뭐라고 그랬을까요? 문장을 다루어 보자. 1. 문장의 처음부터 다루어 보자. 둘째는 가까운 곳에서 뭔가를 이용해 보자. 근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밑줄에서부터 시작이 너무 머니까 뭔가를 이용해 보자. 이용할 때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3가지. 하나, 동사를 이용해라. 2, 접속사를 이용해라. 3, 전치사를 이용하면 우리가 조금 좋지 않느냐, 이런 식인데, 그러다 보니 지금 once라는 단어가 눈에 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once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once라는 단어는요, 홀로 서기를 하면 옛날에 한때 한 번이면 부사일 공산이 크지만, 우리가 once라는 단어는 접속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once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 부사일 수도 있고 접속사일 수도 있고, 그럼 지금은 뭐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이거죠. 보기에 따라서는 once는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부사라고 여겨진다. 그러면 홀로 서기를 하고 부사라면 또 나머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용을 했다, 읽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건가요? 수식어지요. 그러면 수식어 자리에 ing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현재 분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보는 거죠. 다시, 뭐에 관한 문제에서 문법, 무엇을 해보니까 문장 다루기, 그래서 무엇을 이용해 보니까 부사, 뭐 이런 걸 이용해 봤지만, 이용해 봤더니 뭐라는 결론이 나왔다. 현재 분사. 그러면 우리가 좀 빨리 갈까요? 뭐에 관한 문제에서 문법, 무엇이라고 느끼면 현재 분사는 그 어느 쪽을 보면서, 오른쪽을 보면서 모적인 능동적 성격을 가진 수식어다라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즉 무슨 말이냐? 현재 분사는 그 뒤에 목적어를 갖는 이런 형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어라는 것은 단어적으로 명사나 혹은 우리가 명사나 혹은 명사구나 혹은 명사절, 이런 걸 가지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 상식, 영어 문장에서 인용보로 시작해서 인용보로 끝나는 이 모습은 대체로 뭐라고 하나요? 명사절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명사절이라고 하면 declare는 ing 속 동사, declare는 인용보 속에 있는 내용들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동적 상황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말씀드렸죠. 학력고사 유형보다는 이 수능 유형의 문법성 판단력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이러한 수능 유형의 문법 문제는 다시 문장을 다뤄야겠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문장의
처음부터 다룰 수도 있고 뭔가를 이용할 수도 있다. 지금은 한번 우리가 처음부터 다루어 보자. 그러면 문장 첫 단어를 보면서 문장은 부사적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 명사를 찾아 주어요 비동사가 수동태를 이루고 있으면 PP까지 읽고 전치사를 만나면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읽는 거고 at이라는 전치사를 만나면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읽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끊어 읽은 이유는 여기까지가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읽었고 나머지는 수식어라고 하고 명사 뒤니까 형용사적이라고 하고 that이 접속사니까 절이라고 한다면 형용사 그래서 that을 정의 내리면 that은 형용사절을 유도하는 접속사인 관계 대명사인데 과연 이게 맞았냐 틀렸냐? 관계 대명사까지는 좋았는데 맞았냐 틀렸냐? 근데 애매한 것은 하나만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전치사만큼 읽은 뒤니까 수식어라는 거고 수식어 중에서 명사 뒤니까 형용사절이라는 거고 형용사절이니까 관계 대명사 써야 되는데 관계 대명사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왼쪽을 보면서 선행사가 사물이다. 오른쪽을 보니까 brought이라는 것이 뭔가요? 동사. 무엇이 비어 있나요? 주어가 비어 있잖아요. 그럼 오른쪽을 보니까 주어가 비었다. 그래서 주격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은 관계대명사가 사물의 주격이다. 하면 1. 무엇을 쓰는 게 원칙이고 which. 무엇을 쓸 수 있다? that.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관계대명사는 맞지 않았냐 이런 느낌이 왔고 자 이제 동그라미 3번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3번의 war라는 것은 뭘까요? war라는 것은 아까도 10개의 단어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10개의 단어 중 뭐였을까요? is와 are. 그 다음 또 뭐 있었을까요? was와 were. 또 뭐 있었나요? has와 have. 혹은 뭐 있었나요? does와 do. 혹은 뭐 있었나요? 동사에 s나 es를 붙일까 말까. 자, 이런 것들은 뭐에 관한 문제를 유발시킨다? 수일치. 수일치라는 것은 주로 그 왼쪽에 있는 주어에 쓰인 명사의 무엇을 따지는 거다? 수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war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이거잖아요. war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무엇을 다루기 위해 문장의 무엇을 찾기 위해 주어 어디로 가본다? 왼쪽으로 가는데 among은 뭐다? 전치사. 전치사는 무엇을 갖는다? 명사. 그것이 무엇이다?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또 하나 during도 뭐가 된다? 전치사.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를 뭐 삼는다?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동사의
왼쪽에 있는 명사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 주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동사의 왼쪽에 있는 명사들은 동사의 왼쪽에 있는 명사들은 다 전치사의 목적어가 됨으로써 동사의 왼쪽에 주어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럴 때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도치라고 하는 거고, 도치하면 동사의 오른쪽에 주어가 있는 거고, 주어 자리에 어라는 관사를 보는 순간, 이거 아니에요? 관사를 보는 순간 부정관사는 오로지 어디에만 쓰인다? 단수에만 쓰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수에만 쓰이면 이런 모습의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단수에 대해서 이런 모습은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발견해낼 수 있죠. 이제 답은 3번에서 확실하게 내는 겁니다. 이제 동그라미 4번도 한번 우리가 설명이니까 해보면 다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우리 아주 세뇌교육 다시 한번 이러한 수능 유형의 문법 문제는 당연히 문장을 다뤄야 할 텐데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룰 수 있지만 뭔가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용을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무엇을 이용할 방법도 있다? 전치사다. 그럼 전치사는 뭘 찾아서 명사, 뭐로 처리한다?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이 뭔가요? 뭔가를 이용해라.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잘 읽어라. 그랬더니 남아있는 말들은 다 뭐라고 한다? 수식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식어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면 ed 붙은 수식어를 뭐라고 한다? 과거 분사라고 한다. 과거 분사라는 수식어는 수동적이기 때문에 100발 95 pp는 무엇을 만나거나 부사, 무엇을 만난다? 전치사. 보니까 지금 무엇을 만나고 있다? 전치사. 그러니까 이 4번은 틀린 점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텐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2019년의 지방공무원 시험이나 국가직 공무원 시험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문법 문제를 이렇게 확연하게 학력고사 유형과 수능 유형으로 나눠서 학력고사 유형은 단어 위주로, 수능 유형은 문장을 다루어 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정의 내리는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